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곤란이 1882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해 지나서 1884년에 갑신정변, 누가 했죠? 이거 갑신정변 개화파 김옥균. 그런데 그냥 김옥균이 갑신정변, 김옥균 서광범, 거의 서광범이 나오네.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이 세 명이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통곡의 3일 천하지 뭐 3일 만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광범이도 개화파예요. 이어 1884년에는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반란 세력을 등에 업고 궁중에 들어와 대권을 장악했다가 그 청군에 의해서 납치돼 갖고 어떻게 됐어요? 청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궁중을 습격한 개화 세력이 그 정권을 크게 장악해서나 청나라군에 의해서 밀려남으로써 왕권은 크게 실추되었더라. 여기죠. 그래서 갑신정변도 실패. 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이 결란을 계기로 조선의 진주에 서로가 세력 다툼을 하면서 난리가 나죠. 조선의 자주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더라. 민씨 정권에서 청나라군을 끌어들여 개화파를 진압하자 일본은 일본대로 청나라가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선의 병력을 제대로 주력해서 나중에 국모 민비를 죽이죠. 민비 시해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모곤란과 갑신정 등 이후의 민씨 정권과 고종은 친청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모색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왜? 청나라가 망하는 때인데 뭐. 그러니까 일본하고 붙으면 다 져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일본이 이겨. 그래서 일본이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대혼란은 점점 가중화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반봉건, 반외세를 일으키 치를 내건 밀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더라. 그것이 이제 이 밀란이 극에 달해가지고 일어난 게 이제 동학농민이죠. 급기야 그것은 1894년 3월에 동학농민혁명으로 폭발되어 광군과 농민 사이에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1894년 2월 15일 오냐 음력으로 1월 10일 날 아까 말했죠. 음력으로 2월 10일 날 이 조병갑이라는 놈이 다시 오잖아요. 탐악한 고부군수 조병갑이 탐하게 고부군의 동학도 농민들과 농민군들은 쟁기와 맞잖아요. 현사가 말하죠.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안간의 폐기물을 쓸어더라. 이게 그 얘기요. 동학도들과 농민군들이 쟁기와 낫 세상에 빌릴 게 없어서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래잖아요. 싹 쓸어서 엎어라.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어떻게 하냐. 모질지도 못한 분이 모질지도 못해요. 엄청 약하고 눈물도 많고. 고부군소 조병각이 탐하게 고부군의 동학도들과 농민군들이 쟁기와 낫 등을 농기구를 들고 집단으로 무장시위를 벌였으니 이들의 움직임은 고 중앙정부의 탐관 놀이들에 대한 분노로 향했더라. 보고감민과 패전개혁을 기초로 해서 내건 농민군들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그 사이에 대원군이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전봉준과 손을 잡는 거죠. 대원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동학농민군과 접선했어. 손자인 이준영을 추도할 계획을 세운다 이런 말이야. 가참. 1886년 흥선대원군은 민씨 정권이 조약을 체결하자 불만을 피운 이한스카이 있잖아요. 그 러시아 에와 결탁하여 장남 이재면을 옹립하고 재집권을 하려다가 또 실패를 하죠. 이재면 그 고종이 뭐더라 다시 1894년 동학농민이 일어나자 농민 세력과도 연합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동학농민이 실패로 돌아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동학군 중에는 전봉준과 같이 대원군의 문화에서 출입하던 인물들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대원군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잡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그때의 동학군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동학농민이 실패로 끝나요. 오금치에서. 하여튼 이 역사의 파란만장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경허선사가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우리 경허선사는 우리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파란만장한 그 정치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경허선사가 끼어 있었다 이런 말이야. 아이고 복조가리도 더럽게 없고
지금도 우리 경화선상 독주가리가 없는 것 같아.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천신만고인데. 배정계약과 대원군은 했는데 전봉준처럼 대원군과 손을 잡으려는 동학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전봉준도 또 그렇게 했던 거고, 패정계약과 대원군을 추대하고 민씨 외척사였고 척갈과 계합하 척갈을 찌는 목소리도 굉장히 셌죠. 왜냐면 민씨가 또 그 정치적 그거를 하면서 나라가 더 위급해지고 위태로워지고 했기 때문에 그 민씨 외척 세력을 싫어했어요. 민영환이 뭐 있었잖아요. 민씨 외척 세력이. 대원군과 이준용은 민씨 정권의 부패 정치와 지방에 파견된 탐관 노리들에 대한 반발을 주목했고, 한편 정부에서는 안핵사 아까 했죠. 이용태를 보내서 이들을 위로하고 탐관놀이 처벌을 약속하자 고 부근의 동학군은 해산됐어요. 근데 실현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런데 안핵사가 정작 그 일을 해결한 안핵사 이용태가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배신하게 돼요. 오히려 막 선동을 일으켰다고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는 첫 봉기를 동학도의 반란으로 규정했어요. 그걸 미친놈이죠. 왜냐면은 내려와가지고 잘 탐관놀이들 다 저기를 다스리라고 했더니 동학도들만 잡아요. 그래서 동학도들을 반란이라 해가지고 만천하에 공포를 해갖고 동학도 이렇게 넌 다 나와 이래가지고 엉뚱하게 들고 나서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로 안핵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동비들을 막 다 뿌리 뽑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반란군이라고 이제 이 동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더 뭐라 그럴까? 배고프다. 이 빗자는 나눌 뿐도 되고 비적비. 그러니까 비적은 쉽게 말하면 떼지어 다니는 그 도적대를 비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그래서 동비를 떼지어 다니는 그 도적대들이라고 해가지고 몰입꾼들이라 해가지고 동학도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일단 반려녀들과 관련해서 동비라고 동학도를 취급했으니, 그러니까 도적으로 아까 떠돌이들 왜 있잖아, 도적들. 그 과정에서 동학과는 상관없는 전라북도 충청도 노지기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서 역적죄로 처벌했어요. 이용태의 강경책에 분개한 전봉준과 농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기와 농기구 등으로 무장한 뒤 태인 대접도 김계남, 무장의 대접주 선화정과 함께 봉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핀 게 기껏 나라에서 내려보낸 안핵사 이용태 놈이 다시 또 그 동학도들을 동비라고 해가지고 동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소탕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나?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봉기가, 이것이 1차 봉기요, 백산봉기요, 3월 봉기 등으로도 불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야.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다시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저기 때문에,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그래 안 그래?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계남 선화중을 장령으로 해서 삼은 농민군은 1894년 음력 3월 하순에 백산봉기를 하게 된 거예요. 무역 걸기한 뒤에 전주상을 점령했어요. 한편 동학농민군은 고부의 황토현,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서 4월 7일 양력 5월 11일에 전주 감영군을 격파했어요. 이에 크게 놀란 조정에서도 전라도 병마, 이거 성공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성공했어야 되는데. 우금치라고 넘지 못한다고 소가 넘지 못한대잖아요. 거기를 피했어야 돼요. 우금치를 피하라고 그렇게 해도 우금치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이미 우금치에 가면 대피하니까 거기를 피해서 딴 데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금치를 넘으면은 그게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다 늦어버렸으면, 경허선사가 소잖아요. 경허성. 소가 그리 가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정면 대결을 해버린 거죠. 우금치만 넘으면은 바로 서울로 진격하는 길이에요. 지름길.
지름길이면 뭐 어디여. 다 망했는데. 그래서 이에 그게 논란 조정에서는 전라도 병마 절도사 홍계운, 또 이 홍계운이라, 나도 홍씨인데 홍계운 싫어 이놈아. 홍계운을 조토사로 하여 봉기를 진압하도록 하였으니 정읍, 흥덕, 고창, 무장 등을 청량, 동학, 농민군은 4월 23일 양력 5월 27일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홍계운이 이끄는 정보군을 상대로 승리했어요. 뭐냐, 승리했다 어쩔래. 4월 27일 양력 5월 31일 농민군은 드디어 전주성 입성했죠. 1894년 3월 21일 고읍에서 봉기한 지 석 달 만에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청일에서 군사주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보 개혁에 시작되는 전주 화약을 맺었어요. 전주에서 화약을 받고 자진 해산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농민군들은 굉장히 선한 농민들이라 뭐 나라에 막 저기에서 그 나라의 국권을 막 뒤집으려고 그러고 전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쿠데타가 아니고 그냥 이 그 탐관 우리들을 숙청하고 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주 화약을 잘 맺어요. 이렇게 전주 화약과 청일 양국군의 주둔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사태가 확산되자 고종과 왕비는 당황을 했어요. 고종과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원병을 청했어요. 일본군 놈이 오니까 청이 의하자 일본 역시 텐진조약을 빌미로 텐진조약이 그 군대를 이 조선에 주둔하지 말자고 했는데 고종 황제가 민씨 세력이 청나라에다가 응원군을 청하니까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일본 놈이 텐진조약 어겼네? 가만히 안 있어도 우리도 거야. 이래가지고 충돌이 붙는 거예요. 텐진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동원했어요. 에휴, 이처럼 외세가 개입하자.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되지. 나라가 망조가리로 가는 거죠. 농민군과 광군은 회담을 통해서 화의를 약속하고 싸움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조선에 진주한 청일 양국군은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이때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대전개혁을 함께 실시하자고 제의했지만 청은 이 제의를 거절했어요. 일본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지네가 뭔데 내정개혁을 해 우리나라를. 청은 안 한다 그러잖아 이 참놈아. 그러자 일본은 불법으로 조선 궁궐 경복궁을 침범해요. 그래서 가보 외란이에요. 그게 가보 동학농민혁명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 외란이라는 거는 일본 놈이 오는 건 다 외란이야. 임진 외란, 가보 외란. 그놈들이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민씨가 도망가잖아요. 시궁창으로 도망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원에 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충주, 자기 고향. 그러니까 시궁창을 통해서 그 시녀라고 해. 뭐라 그래. 복으로 변복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하고 가잖아요. 명성황후가. 그래가지고 민씨 정권을 몰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앉혀가지고 꼭두가시 정권을 탄생시키죠. 하지만 또 대원군인들 겉으로는 일본 놈 말을 듣는 척하지만 절대 듣지 않아요. 청나라를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민비는 이제 궁궐로 돌아온 뒤에도 그 해 을미사변 때 결국은 그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팔풍난속이요. 그러니 이 와중에 경호선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 머리가 아프죠. 김홍집, 어윤중, 박영효, 서광범 다 나오네 여기. 등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세워졌고 또 친일 내각은 일본 공사 오토리의 입김 아래 일련의 개혁 조치가 취해졌더라. 이것은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과 맺은 자주적인 개혁 전주 화약을 간섭한 친일 내각의 가보 개혁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조선 정부하고 동학농민군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어요. 자주적으로. 근데 그거를 일본 놈이 간섭을 하면서 무너지죠. 그 뒤에 개혁 추진기구로서 전주 화약 당시에 설치된 교정청을 폐지하고 이후 군구 기무처가 설립되었고 교정청 출신의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서 내정개혁이 단행되었더라. 일본은 이처럼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지네가 와서 남의 나라 와서 뭔 짓거리야. 단행함과 동시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군을 공격해.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청일전쟁이죠 이게. 그래서 정식으로 청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슬픈 역사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경호선사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7월에 시작된 청일전쟁은 2달 만에 구미 열강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정복을 위해 대전 간섭을 실시했으니 이 때문에 해산되었던 동학농민군은 외세비격을 기치를 걸고 다시 소집돼 그래서 대일 동일 농민전쟁을 감행해달라면 이제 일본을 향해서 일본 외놈 봉기한 동학농민군 제1대는 전봉준의 지하에 공주성으로 스며들고 공주성 우금치 제2대인 김계남의 지하에 청주 병영으로 진격을 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못 참아 청일전쟁이 일본 놈의 승리로 끝나자 내전 간섭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산됐던 전주 하약을 맺고 해산됐던 동학군이 다시 소집이 됩니다. 그게 2차 소집이죠. 이제. 농민군의 최종 목표는 오직 서울로 쳐들어가서 부패한 정치가의 세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는 데 있었다. 교조 신원운동에서 고부봉기 그리고 2차 봉기까지 전봉준과 농민군은 오직 그날을 기다리며 달려갔어요. 하지만 관군과 일본군의 활약에 빌린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나네 에서 농민군이 쏘아대던 최신 영북이 캐딜락 다발총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갔고 일본군과 합세한 관군과 맞서 끝나지 저양하다가 일본군 놈하고 관군이 합세해서 우리는 이 동학농민군은 힘을 쓸 수가 없어. 그해 12월 패배해서 결국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하늘도 무심하였더라. 도대체 하늘은 누구 편을 드는 건지 다 아네. 드디어 내가 싫어하는 오금치 나왔네. 아휴 벌써부터 몸이 쑤셔. 이때의 경화는 사실 공주 공산성에 있는 영명사에서 몸을 숨기고 공주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생생히 지켜보면서 맨몸으로 영명사 옆에 또 영은사도 있어요. 영은사에서 그 영규대사가 거기서 훈련시켰다 했죠. 맨몸으로 오금치 내가 그래서 공주교대를 갔나 봐. 저는 원래 그 청주교대를 가려고 그 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왜냐면 나는 청주가 괜히 그 양반도시 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주교대를 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기숙사에서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시동이 났다고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랑 엄마랑 말려갖고 청주교대를 포기하고 공주교대를 가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운명이 아닐까. 공주교대를 가가지고 내가 공주교대 합격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린 절이 영명사예요. 나 안에 영명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합격하고 기숙사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 혹시 사찰 있냐 하니까 영명사가 있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경호선사가 영명사에 와가지고 그 우금치 전투를 다 보고 왔다는데, 근데 난 영명사를 매일 가요. 어이가 없죠. 그 뒤로 영은사도 가요, 또. 그 영규대사. 경호선사가 영은사도 왔다 갑니다. 내가 살다가 뭔 일인지. 우금치 옆에 금악동에서 내가 2년을 지내고, 그래서 우리 그 법원님이랑 같이 밤에 그 동학농민혁명 그 기념탑을 간다니까. 아이고 이게 뭐래요. 다 이게 뜻이 있는 것 같아. 공주 공산성에 있는 영명사의 몸을 숨기고 공주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생생히 지켜보면서 맨몸으로 오금치를 향해 달려나가는 농민군을 한몸으로 막아 무모한 싸움을 말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전쟁터의 비참한 현장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한탄하였다. 이게 나의 업보로다. 이 무모한 오금치 전투를 전봉준을 설득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어. 오금치. 소가 절대로 넘지 못하니까 소는 거기 넘지 말아라 했는데 경호선사가 자기가 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려도 전봉준이 안 들어.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고
이게 전생에 업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하고 어찌 최순영 무기로 중무장하고 오금치 봉황산 숲속에 엎드려 먹잇감이 오기를. 거기가 봉황산이라니까. 봉황동이요. 봉황동. 미친다고 아주. 숲속에 엎드려서 먹잇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본군들 앞에 죽창 하나 딸랑 든 우리 동민군을 무자박하게 쏘야 되는 총알 바지. 완전히 그냥 벌판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거기를 통과할 생각을 하지. 짐승만도 못하는 놈들 사람을 개나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하다니. 이 우금치 동민 전쟁에서 일본군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만 딸랑 한 명 있었대요. 이런 미친놈들. 나오고 우리 동민군은 3만이 넘는 인원이 다 죽고 그 시체가 우금치 고개에서 산을 이루고 핏물이 강물을 금강물을 다 흘렀다고 합니다. 금강물이 핏물로 흘렀대.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조선 농민을 버리시나이까. 근데 가보니까 그 우금치가 벌판이에요. 미쳤나 봐요.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겠다고 아무리 그게 지름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갈 생각을 했느냐는 거지. 참으로 안타깝고 무모한 그 우금치 전투가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에이, 우금치. 아, 내가 우금치만 나오면 못 살아. 아파.